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편집하고 올릴 때만 해도 가격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니만 18K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는 또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20K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도 다시 1000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XRP도 어제 가격 수준하고 비슷한 0.32달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좀 보면은 어제 오후 이후로 해서 계속 가격이 이렇게 빠지다가 오늘 아침 거의 한 5시, 6시쯤까지만 해도 계속 저점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상승을 하더니만 이제 일봉이 바뀌는 9시 부근에 와서는 갑자기 이렇게 슈팅이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지금 2만 불을 넘어서 지금은 이제 2만 불 지지선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기서 2만 불을 더 지켜줄 수 있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누군가는 저가에서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냐 보니까 오늘 오전에 이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케케가 이 트윗을 하나 올렸어요. 그러면서 엘살바도르는 오늘 80개의 비트코인을 샀다. 평단은 19,000달러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미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게 팔아줘서 고마워 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인증 사진까지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지면 누군가는 이렇게 계속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그 말씀드린 PC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발표 직후에 나온 기사인데 인플레 정점인가 침체 신호인가 연준이 중시하는 지표 보니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뭐 연준이 중시하는 이 지표는 이 근원 PC 지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 근원 PC가 나왔는데 4.7%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예상치가 4.8이었으니까 예상치보다도 좀 낮게 나온 건데 이 근원 PC 가격 지수는 이로써 3개월 연속 둔화세를 나타냈지만 1980년대 이후 최고치에 여전히 근접한 수준이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증시도 반등 없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8%가 빠졌고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마이너스 1% 정도를 하락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2300포인트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이 2300포인트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또 주기영 대표가 트윗을 올려가지고 이 트윗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주기영 대표가 말하길 모두가 약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상위에서 마이너스 70% 하락한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마이너스 11% 하락에 그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그래프를 함께 올렸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전체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1조 달러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3,800억 달러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마이너스 70% 정도의 시가총액이 떨어졌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1,000억 달러에서 지금은 870억 달러로 한 마이너스 한 11%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로 봤을 때 대부분이 암호화폐 시장이 떠난 것이 아니라 바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의 트윗이 있는데 지금 거래소에는 암호화폐 자산 가격을 들어올릴 250억 달러의 총알이 장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상승 전환 문제는 어떻게가 아니라 언제 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 트윗을 게재를 했는데 요것은 이제 리트윗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배치할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것을 리트윗 했는데 이 그래프도 한번 보면 지금 이게 위에는 비트코인 차트이고 밑에는 USDT와 USDC의 총 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바닥이었을 때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합이 이렇게 높았어요. 그러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점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면서 이 총 합은 떨어지면서 반대로 이 가격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높았을 때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총 합이 전부 다 이렇게 낮았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총 합이 이렇게 상단에 와 있는 상태이고 비트코인 가격은 그와 반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점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고,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은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이 트윗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주기용 대표가 최근에 이렇게 3개의 트윗을 올렸는데, 실제로 이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보유량 기준 세 번째로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소위 3위 고래 지갑이 이번 주, 그러니까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1776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면서, 이것은 약 한 455억 원 상당이고, 그래서 이 3위 고래 지갑은 현재 13만 2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역시 100개 이상의 이더리움 보유 주소 수가 14개월 내 최대하면서 100개 이상 보유 주소 수가 44,449개로 14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라고 해서 또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이더리움 가격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반면에 100개 이상의 이더리움 보유 주소 수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 누군가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기사도 하나 갖고 왔는데, 요거는 좀 흥미로워서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최태원, 그러니까 SK 회장이죠. 최태원 회장이 이달 말 빌 게이츠를 만난다 그러면서 원정 코인 투자 논의할 듯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최태원 회장이 왜 빌 게이츠를 만나나 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4월 달에 이 최태원 회장이 빌 게이츠와 차세대 원전 손을 잡았다 라고 하면서 SK가 이 빌 게이츠의 벤처 기업인 테라파워에 수백억을 투자하기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최태원 회장이 빌 게이츠를 만나러 미국을 다음 달에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이 최 회장이 평소 코인,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가상자산 반대론자인 빌 게이츠와의 만남도 주목된다. 최 회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빌 게이츠의 의견을 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SK에서 SK 코인을 발행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SK그룹의 투자 사업을 맡고 있는 SK스퀘어는 지난 3월 자체 코인 발행 계획을 공식화했다. 그래서 SK에서 SK 코인을 만들기로 했는데, 근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얼어붙으면서 이 코인 발행 계획은 일단 지금은 연기가 되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 SK는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국내 코인 거래소 코빗에 9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분 35%를 인수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최태원 회장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반대로 이 빌 게이츠는 코인 반대론자로 유명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이 대체불가 토큰, NFT 등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더 멍청한 바보 이론에 기반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평가절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최태원 회장이 빌 게이츠와 가상자산 관련 의견을 교환한 뒤 어떤 판단을 할지가 향후 SK그룹의 코인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조만간에 최태원 회장하고 이 빌 게이츠가 만나는데 과연 무슨 얘기를 나눌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 이후에 또 뭔가 암호화폐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카카오톡 NFT 프로필 도입 추진, 올 하반기 서비스 개시 전망해서 오늘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카카오톡의 이용자가 본인 소유의 NFT를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을 보시면 이 프로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프로필에 나의 사진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사진뿐만 아니라 내가 보유하고 있는 NFT를 연결을 해서 여기에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NFT 중에서도 고가이면서 유명한 게 바로 요거잖아요. 이 NFT 하나에 지금 뭐 몇억 원씩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NFT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 NFT와 이 카카오톡에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 NFT가 뜨겠죠. 여기에 NFT가 나타나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NFT의 속성이 이 커뮤니티, 이 소속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SNS라는 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고가의 NFT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이렇게 프로필에다가 넣을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보여주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도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에 이어 페이스북까지 대체 불가능 토큰 NFT를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글로벌 SNS도 속속 NFT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실생활에서 점점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스며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암호화폐가 대중들의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도 한번 보여드리면, 바젤위원회 은행 암호화폐 보유량 자본의 1%로 제한 추진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기사를 보면,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는 은행들이 금융 안정성을 위해 다른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암호화폐 보유량의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게 부정적인 뉴스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읽어보면, 은행 등 대출기관은 보유한 자산이 부실해질 경우를 대비해 자본준비금을 쌓아둬야 한다. 그런데 비트코인 등 고위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은행들은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며 암호화폐에 1250%의 위험 가중치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었다. 그러니까 은행은 부실을 대비해서 이 자본 준비금을 쌓아둬야 되는데, 이 암호화폐 자산은 너무 위험하니까 거기에 가중치를 이렇게 1000% 넘게 해서 자본 준비금을 쌓아두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JP모건, 도이치방크 등 글로벌 은행들은 조건이 너무 과도하게 보수적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본의 1%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면서 이 글로벌 은행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게 부정적인 뉴스처럼 보이는데,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정말 자본의 1%로 제한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특성상 보수적으로 조치는 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결국에 이 글로벌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본의 몇 %로 제한은 되겠지만 이것은 공식적으로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이 전 세계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조금씩만 보유를 해도 이 시장은 안 커질래야 안 커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 신한금융투자에서 블록체인 전담 부서를 신설을 했대요. 그러면서 뭐 STO, NFT 등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신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JP모건 애널리스트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암호화폐 시장 디레버리징 사이클 오래가지 않을 것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JP모건 소속 시장 전략가이자 애널리스트인 니콜라우스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이 디레버리징이 차입 상환 및 부채 감축을 의미하는데, 이 디레버리징 사이클이 끝에 가까워졌다며 곧 디레버리징이 끝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최근에 암호화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감안을 하면 이런 코인 관련 업체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특히 이렇게 3에로 캐피털처럼 높은 레버리지를 썼던 업체가 위기에 놓일 가능성은 높았다라고 하면서, 현재는 FTX를 비롯한 상대적으로 건전한 대차 대조표를 가진 암호화폐 기업이 업계 전반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며, 벤처 캐피털도 암호화폐 업계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디레버리징 사이클이 장기간 지속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파이 산업이 큰 위기를 겪으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런 디파이 산업의 위험도 어느 정도 끝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제드의 XRP 물량이 7,400개로 1억 개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730만 개씩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70만 개씩 팔다가 최근에는 730만 개씩 팔아가지고 이렇게 소진을 계속 한다면 지금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7월 1일이니까 7월 12일쯤에는 전부 다 소진이 돼요. 그래서 뭐 제드의 물량이 다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XRP 가격이 뭐 상승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십억 개를 갖고 있었던 이 고래가 그 물량을 다 소진했다라는 것에 이 상징적인 의미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제드 물량이 빨리 소진되기를 기다렸는데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준비한 자료들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마 멘탈 관리도 참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그 코인베이스 이사회 멤버도
이 시장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 시장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장을 믿고 돈을 넣으면 그것은 투자이고 그냥 변동성에 취해서 돈을 넣으면 투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투기도 돈을 버는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투기가 반드시 나쁜 것이다 라고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하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을 길게 보고 이 투자하는 안목으로 접근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투기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가격을 보니까 비트코인이 2만 불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번 주말도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장을 믿고 이 공포의 순간을 꼭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